안녕하세요. JSP 웹 프로그래밍 고급의 신영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는 수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날 좀 너무 길게 뺐어요. 맞죠? 한 28분 이상 뺐는데 되도록이면은 이제는 좀 약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바로 뭐냐면은 익스프레션 랭귀지예요. 이걸 갖다 표현 언어라고 많이 하는데 JSP 모델 2에서는 EL이라고 하는데 약자로 써서 익스프레션 랭귀지라는 뜻의 약자를 써서 EL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EL을 써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자, 익스프레션 랭귀지 이때는요, EL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EL이 바로 뭐냐면 화면에 뭔가를 출력할 때, 우리 화면에 뭔가를 출력할 때 배우는 게 몇 가지를 배웠어요? 세 가지를 배웠어요. 첫 번째는 뭐를 배웠어요? out.println 또 뭣도 배웠어요? out.println 그리고 나서 또 그 expression까지 배웠죠. 그리고 요거는 EL이라고 해서 expression language 똑같아요. 뭐 표현은 비슷한데 자 그래서 이 화면에 뭔가의 데이터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EL이다 라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얘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면은 EL 자체 내에서 EL 안에서 연산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if문처럼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쓸 수 있냐면은 어트리뷰트 이름 또는 파라미터를 직접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잘 이해를 못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먼저 그 프로그래밍으로 보여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수업을 했을 때, 자, 모델 2 데이 1이라고 했죠? 계속 쓰겠습니다. 자, new JSP 파일 하나 만들게요. 자, EL 테스트라는 간단한 JSP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보여낼 수 있죠. 물론 이제 모델 2니까 이런 방법 안 쓰겠지만 일단은 한번 EL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씁니다. 인트 타입의 i는 3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데이터를 위해서 출력하는 방법. 첫 번째는 뭘 썼어요? out.println을 이용을 해서 뭘 썼어요? i 값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i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나 할 수 있었고요. 자, 여기다 p 태그 하나 써서 자, 또 어떻게 출력을 할 수 있었어요? 출력하는 방법은 퍼센테이지는 이게 익스프레션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i는 직접 i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지금 나왔던 EL인데 EL은요 어떻게 쓰느냐? 자, 이게 바로 EL 표현식입니다. EL 표현식. 자, 그런데 이때는 i 값이 나오냐 안 나오나 좀 확인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뭘 하나 쓸까요? 마찬가지로 i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다 p 태그를 썼기 때문에 구분을 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걸 한번 프로그래밍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ext, finish. 그럼 i 값이 문제가 없다면 EL 표현을 써도 문제가 없다면 i가 3개가 나타나야 되는 게 정상일 겁니다.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면은 자, i는 3 했는데 이때는 보시다시피 얘랑 틀린 게 그냥 i는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잘 보세요. 그래서 좀 보여드리는 건데 자, 그냥은 안 되고요. 출력을 할 때는 EL이라는 걸 이용을 해서 즉 표현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때는 어트리뷰트 이름이나 또는 파라미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즉 파라미터 점 뭔가 파라미터 점 밸류 점 뭔가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해야 되고 어트리뷰트 이름 점 뭔가 출력해야 돼요. 그냥 변수 이름으로는 출력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보면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자, request 점 set
attribute I 값은 이렇게 3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누가 호출되냐면은 이 I, 얘는 이 변수 i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 리퀘스트에 저장되어 있는 이 I 값을 호출해요. 진짜예요? 네, 이걸 i1으로 iA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얘도 iA로 출력하면 얘 3 나오면 맞는 거잖아요. 맞죠? 이름이 iA니까.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한번 돌려볼까요? 새로 고침 눌러서 그러면 인제서야 3이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EL이라는 표현을 쓸 때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다이렉트로 변수 이름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이 변수를 어느 객체, 즉 리퀘스트 객체 또는 세션 객체 같은 객체에다가 담아놓고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을 해줄 때 쓰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게 더 복잡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꼭 얘를 쓰고 싶어서 EL이라는 걸 쓰는 건 아니에요. 자, EL은 재미난 게 또 모두 가능하대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EL의 표현 방법. 자, 이 전 단계를 보게 되면 EL 안에는 이런 것들도 다 쓸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자, 그러면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A가 만약 예를 들어서 IA가 4 이런 게 과연 되느냐? 되느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고침 누르게 되면 false. 보세요. 여기를 잘 보세요. 이렇게 쓰면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4 쓰면. 자, 이것도 결과값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만 이것도 false라고 나오고요. 또 하나, 얘까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과연 되느냐? 얘는 아예 이런 자체를 쓸 수 없어요. 파라미터 자체를 이런 형태의 파라미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못 쓰는 거고 얘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JSP 프로그래밍을 할 때 out.println을 쓰는 방법의 한계, 익스프레션, 그 다음 EL 쓰는 방법의 한계들을 또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는 IA는 출력할 수 있느냐? 자, 이거 한번 보죠. IA 출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바로 또 여기서도 에러가 나요. 즉 객체에 담긴 이름명은 어떻게 돼요? 다이렉트로 호출이 안 돼요. 설마요. 한번 해볼까요? 주석 처리. 얘는 안 되니까 주석 처리했고요. IA 점 뭐 이런 거 안 될까요? 네, 얘는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적으로 얘는 IA 자체, 즉 객체 자체를 호출할 수 있는데 얘는 객체 자체를 호출할 수 없어요. 즉 데이터,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는 값 이런 것들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범위가 틀린 거예요. 누구는 얘까지 쓸 수 있고 누구는 얘까지 쓸 수 있고 누구는 어디까지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쓰셔야 합니다. 자, 그럼 EL 활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은 여기까지 했고요. 당연히 연산자 이런 거 다 되겠죠. 이런 연산 이런 것들은 다 됩니다. 얘도 보세요. 얘 객체인데 4 한번 해봅시다. 답이 얼마가 나오나 요거까지만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얘는 7 나와요. 7. 즉 연산이 된다라는 거죠. 이 IA란 값을 호출해서 3이란 값을 갖고 왔어요. 물론 이때 중요한 거는 이때 이 3을 스트링 타입으로 묶어봤습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묶었어요. 그럼 답이 어떻게 나올까요? 일반적인 숫자 3이 아니라 스트링 타입을 넣었어요. 자, 결과 확인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7. 즉, 이 상태에서 되게 재미난 게 스트링을 뭘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동으로. 그렇죠. 스트링을 자동으로 뭘로 바꿨냐면은 인티저로 바꿔서 연산이 됩니다. 그럼 위에 건 되느냐? 이거는 아예 해보죠. 4에다가 더블 코테이션. 이거 뭐 당연히 되겠어요? 3.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얘는 연산이 되느냐? 아니면 스트링 concatenation with 플러스. 무슨 뜻이에요? 스트링과 연결된 데이터는 전부 다 스트링으로 바뀐다. 어떤 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예상했던 그대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에 거는 스트링으로 바뀐 거고 밑에 거는 연산이 돼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해주셔야 합니다. 좀 틀려요.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그 로그인 폼을 일단 EL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서블릿 썼잖아요. 그거는 모델 2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수업을 한 거고, 오늘은 EL만 배우는 거예요. EL만. 자, 그래서 간단하게 자, 기존에 있던 거 전부 다 닫고, 자, new JSP 파일. 자, EL 폼이라고, EL 로그인 폼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알다시피 예전에 수업했던 로그인 폼.jsp가 있습니다. 이거 또 타이핑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카피를 해서요. 그대로 카피를 해서 센터부터 센터까지 그대로 카피를 해서 EL 로그인 폼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럼 또 서블릿 호출하나요? 아니요. 이번엔 일단 JSP만 먼저 호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서블릿을 아직 안 배웠다라는 가정하에. 안 배웠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라고요? 서블릿을 배운 게 아니라 서블릿에 대한 이해를, 모델 2에 대한 이해, MVC 패턴에 대한 이해를 한 거고, 오늘은 그냥 EL만 순수히 배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던 대로 여기다 JSP를 씁니다. EL 로그인 프로시 .jsp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제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EL 로그인 프로시 .jsp를 만들어 줍니다. 이거 뭐야? 이거 옛날 패턴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자, 일단 EL만 써도 확 틀려집니다. 어떻게 틀려지냐? 자, 예전에는 EL이 아까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이런 EL 표현 안에 기호 연산자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애트리뷰트 이름 또는 아까 애트리뷰트 보여줬죠? request.get 해갖고 request.set 애트리뷰트 했던 것들을 그 애트리뷰트 이름을 불러갖고 호출한 거고, 요번엔 요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파라미터를 직접 받을 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예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스트링 타입의 id는 해서 request.get 파라미터에서 id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받아도 돼. EL은 어트리뷰트도 쓸 수 있지만 request.set 어트리뷰트도 쓸 수 있지만, 또는 직접 바로 이렇게 당신의 id는 해서 EL 안에 파라미터라는 개념을 쓸 수 있어요. param.id. 이때 이게 바로 request.get 파라미터란 뜻입니다. 그 request.get 파라미터 안에 있는 아까 만들어놨던 이 name, id라는 속성명을 여기다가 써주시고요. 패스워드는 또 똑같이 EL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param. 패스워드입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에러 났는데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 폼 .jsp 이거 아니죠? 네, 요거죠. EL 로그인 프로시.jsp 맞고요.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EL 로그인 프로시.jsp. 자, 얘 실행합니다. 자, 실행 띵강띵강. 자, AAAA BBBB 로그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만 분명 EL 로그인 프로시.jsp 맞죠? 여기서 에러 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이거 저장 버튼 누르면 빨간 거 사라져요. 여기서 에러 있죠? 이 파트에서 빨간 불 뜨면은 진짜 에러인데, 여기서 빨간 불 뜨거나 뭐 노란색 불 뜨는 거는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저장 버튼 제대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다시피 당신의 아이디는 AA, 패스워드는 BBB입니다 라고 해서 EL 표현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L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데이터를 바로 받아 갖고 와서 화면에 뭔가를 뿌려줄 때 사용하면은 참 편하고 좋습니다.
물론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쓸 수 있다 그랬죠. 세션도 쓸 수 있고 리퀘스트 객체에 있는 것도 호출할 수가 있고 세션 스코프하고 뭐 어플리케이션도 쓸 수 있는데 거기까지는 여러분들하고 특별히 쓸 이유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아마도 저랑 여러분들하고는 세션 정도나 리퀘스트.get 파라미터 정도 요렇게 보통 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도 와 이거 되게 편한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JSP 모델 1에서 그냥 모델 1에서 가르쳐줬으면 좋잖아요 라고 하는데 그러게요. 모델 1에서 해도 되는데 사실은 모델 1보다는 모델 2에서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책이나 아니면은 그 JSP 홈페이지죠. JSP를 만든 그 아파치 톰캣의 서블릿 그 API를 보면은 얘가 이 뒤편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앞에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고급 쪽 파트에서 많이 사용하면 되더라. 왜? 어차피 얘를 쓰나 퍼센테이지는 쓰나 어차피 모델 1 때는 다 저걸 받아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패턴이 좀 더 틀려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다음 시간에 이거 좀 잘 다뤄야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모델 2에서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계속 이런 파트만 수업을 해요. 데이터 가지고 오고 화면에 출력하고 데이터 가져오고 화면에 출력하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해를 조금 더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해를 사용하는 방법을 조금 더 한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응용편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